안녕하세요. 웃자 경제 고길동입니다. 자, New Normal이라는 표현을 혹시 여러분은 자주 사용하시나요? 이게 처음 사용됐던 건 경제 용어였고요. 2003년도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 사용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대중들이 사용한 것은 근래에 있었던 코비드-19 팬데믹이 있은 뒤로 우리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뒤로 이 표현들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고 다니고요. 또 비대면 생활이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그죠? 소독약을 사용한다든지. 여러분 아직도 그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오프라인에 익숙했던 그런 쇼핑 문화도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었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비정상이었을 것 같고, 너무 낯설어, 말도 안 돼, 라고 했던 어떤 현상들, 어떤 팩트 같은 것들이 일반화되는 것, 새로운 기준이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그 상황을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나오는 경제 뉴스들 중에서 금리 인하, 인상, 기준금리에 대한 뉴스를 보시면서 환율과 연결해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환율이 1,300원에서 밑으로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350원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이게 1,360원을 뚫어버리면 1,400원도 가겠죠? 자, 어쩌면 1,300원이 뉴 노멀인, 환율의 뉴 노멀인 시대에 우리가 접어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점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금리를 우리가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5.5%, 한국은 3.5%로 유지하고 있죠. 한국은 2년 이상 지금 3.5% 유지하고 있고, 다음 주 4월 12일 날 또 금리를 발표를 하겠죠. 동결 확률이 높습니다. 자, 미국은 왜 금리를 내리겠다고 작년 말부터 이야기를 꺼냈는데 왜 여지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을까요? 금리를 왜 동결시키고 있을까요? 최근에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4월 달이 이제 4월 2일인데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2.3%였는데 실제로 2.8%가 나와버렸어요. 미국이 성장률이 상향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미국은 어찌 됐든지 간에 전 세계의 경기가 얼마나 안 좋고 어떤 난관들을 겹치고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니 물가니 고용률이니 실업률이니 이러니까 있거나 말거나 어쨌든 견고하게 잘 나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점을 볼 때 미국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있습니다. 물가 여전히 높습니다. 근데 고용률 괜찮아요. 경기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팬데믹 때문에 돈을 많이 푼 것을 금리를 인상시켜서 다시 돈을 회수를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금리 인하를 급하게 시킨다면 잘못하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이 상황도 괜찮은데 돈을 더 풀어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시중에 돈이 더 풀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돈을 더 풀어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인하를 시킬 필요가 지금으로서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시키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금리를 1년에 몇 번 정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8번. 한국도 8번 금리를 정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 금리를 예상할 수 있는 표가 1년에 4번 발표되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점도표입니다. 자, 점도표는 1년에 4번, 3, 6, 9, 12. 자, 금리 발표는 1년에 8번, 그 중에 4번. 3, 6, 9, 12. 3달에 한 번씩 이 점도표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점으로 이루어진 도표죠. 한국말로 하면 이해가 쉬운데 영어로 dot plot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점을 찍어서 라인으로 만들어진 그래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점 몇 개가 있을까요? 점도표에는 FOMC 점도표에는 점이 19개가 찍혀져 있습니다. 각각 19개씩 찍혀져 있어요. 예상치에 따라서. 이 하나의 점은 FOMC 위원 한 명의 금리 예상을 찍어놓은 겁니다. 각각 위원들 한 명마다 나는 4%, 3.75, 3.5, 3.25 이렇게 예상을 해놓는 겁니다. 자, 기간은요. 그 좌표라고 하니까 X, Y표가 있겠죠. 자, 밑에는 연도가 나와 있고요. 이쪽으로 쭉 보시면 금리 예상치가 나와 있어서 퍼센티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점도표로 화면을 한번 띄워볼 텐데 이제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FOMC에서 금리를 발표할 때 퍼센티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죠? 동시에 뭐 PC이니, 콜 PC이니, CPI니, 인플레이션이니, 물가니, GDP니, 성장률이 하는 것들이 다 퍼센티지로 나오다 보니 더해서 점도표에도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너무 많은 숫자들과 퍼센티지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미 확 복잡해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단순하게
점도표가 뭔지를 이해를 하시면 이게 내년 내후년까지 FOMC 위원들의 금리 예상치를 볼 수 있는 표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를 예상하고 환율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점도표로 돌아가서 보시면 요 19명이 점을 찍습니다. 예상치를 찍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에 3월달 3690이라고 했죠. 3월달에 발표된 점도표에서는 금리 동결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슷한 부분에 퍼센티지의 점을 찍고요. 한두 명이 어떤 때는 높게 어떤 때는 낮게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나기 때문에 점도표가 발표된 후에 FOMC 의장 제롬 파월 또는 부의장 의원들의 연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비중을 두고 귀를 기울여서 그 뉴스를 듣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저런 예상을 할까가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자,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입장에서는 점도표를 보면 지금 이제 내년치,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발표된 걸 말씀드리면, 내년치를 보시면 2025년 또 그 내후년 2026년치 예상치를 보시면 3월 달에 발표된 점도표에서는 원래 생각했었던 금리 인하 수치보다 수치를 상향시켰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킬 계획이긴 하지만 금리를 많이 내리지는 않을, 원래 예상했던,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보다는 좀 덜 내릴 거야 라고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금리가 인하돼야 달러는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쩌면 1200원대를 기다리신 분들은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미국의 19명의 FOMC 위원들이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금리를 인하시킬 거지만 급격하게 인하시킬 건 아니야라고 지금 의견을 바꿨다는 의미는 고금리, 강달러의 시대가 조금은 더 유지될 수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업앤다운 있을 수 있고요. 또 변수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 세계 팬데믹 같은 문제들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큰 문제가, 자연재해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금리를 갑자기 확 낮춰서 돈을 풀 수는 있습니다. 그건 예외 변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점도표의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당장 3월달 그리고 앞으로 있을 5월달의 점도표, 6월달의 점도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9월달, 12월달 점도표를 우리가 보고 내년, 내후년치를 봐서 예측해보자. 자, FOMC 위원들이 금리를 예측해서 예상해서 표를 만들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표를 보면 FOMC의 금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에게 돌아와서 환율이 1,300원에서 왜 안 떨어져? 라고 생각을 하실 때 점도표를 한 번은 들여다보시고 금리를 내린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내리진 않겠구나.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 금리를 동결시킬 수도 있겠구나. 올해 11월 달에 미국에서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내릴 수 있습니다. 내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내리고 그 뒤에도 쭉 동결시킬 수 있는 확률도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해볼 겁니다. 자, 결과는 그 시기가 돼야 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기준금리 지금 3.5%. 미국이 선제적으로 내려주지 않으면 저희 나라는 부동산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먼저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환율이 1,300원 초중반, 어쩌면 오늘날의 지금 환율이 노멀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받아들이고 달러를 투자를 하거나, 그죠? 달러 상품을 보고 계신 분들, 환테크를 하신 분들이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여전히 단기 금리가 높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돈을 빌리거나 할 때 금리가 10년물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이 단기 기간의 금리가 내려갔을 때 우리는 달러가 좀 떨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연준의 금리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점도표를 보시고 내년, 내후년에 그런 예상치까지 챙겨보시면서 또 투자 계획 같은 것들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 분배, 또 투자의 방향성이 도움이 되는 내용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자경제의 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